일본어 공부 동아리 저번에 매주 금요일 오전에 제가 했었는데 그닥 반응도 없어서 어떨까 싶어 가지고 요즘 안 했었죠. 근데 일본어 공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들어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본어가 제가 할 수 있는 외국어 중에서는 제일 잘하는 외국어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제가 중국어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 조선족이냐, 조선족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조선족은 아니고요. 제 전공은 중국어가 아니라 일본어입니다. 일본어 전공자입니다. 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학교에서 학부모 동아리를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재능 기부 형식으로, 그래도 제가 전공이 일요일문과니까 제 전공을 살릴 겸 저의 재능 기부 형식으로 학부모 일본어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그다지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요. 제가 일본어 전공자인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학교에서는 저보고 아이고 저 시은이 아버님이 무슨 일본어를 한다고 그럽니까 라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상당히 이거 좀 문제가 좀 많다. 일본어 동아리 수업을 이걸 계속 지속해도 될 것인가 라는 좀 생각도 좀 들고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일본어 그래도 제 재능 기부 형식으로 하려고 했으나 참여를 하지 않으니 제가 의욕이 점점점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어 공부합니까? 아니, 일본어에 관심은 있습니까? 일본어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은 합니까?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으면 못할 것 같습니다. 왜 일본어를 공부를 해야 되나 마땅한 이유가 없으면 일본어 공부를 하지 않을 겁니다. 공부할 이유가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죠. 재밌으니까. 재밌어서. 일본 문화가 좋아서. 일본 만화가 좋아서, 애니메이션이 좋아서, 노래가 좋아서, 아니면 뭔가 목적이 있어서 일본에서 뭐 사업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유학을 한다든지 일본에서 일을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다시 일본에 갈 일이 있다라든지 일본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 된다. 언어를 배우는 가장 큰 이유, 목적은 역시 그 나라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커뮤니케이션이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죠. 의사소통할 필요가 없으면 공부를 안 하겠죠. 장차 어떻게 이 외국어를 공부해가지고 그 외국어를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우린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국어가 무엇이냐? 뭐 당연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영어입니다. 영어. 하지만 우리 한국의 지형적 특징, 어디 나라가 제일 가깝습니까? 중국이랑 일본이죠, 사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일본어 공부를 했고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가 일본어였고 대학교 전공이 국어 국문과랑 일어일문과 동시 전공을 했고 일본에서 한국 회사의 도쿄 지사에서 일을 했고 한국어 강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와이프랑 와이프도 일본인이고 일본에서 집을 사고 일본에서 생활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뇌종양 환자가 되고 이렇게 아이도 이제 초등학교를 한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다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한국에 있는 상황이고 일거리가 있으면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필요한 것을 도와드리고 조금 수고비를 받고 통역도 해드리고 번역도 해드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알바, 어찌 보면 하루 일당, 좋은 말로 그냥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좋죠. 프리랜서지 그냥 이게 이제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인 거죠.
그랬습니다. 그냥 수고비 받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벌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 이제 아이랑 와이프가 이렇게 한국에 와 있는 상태인데, 제가 중증 질환자, 암 환자다 보니까 일반적인 회사의 정직원으로 취업해서 이렇게 생활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건별로, 번역건이 있거나 통역건이 있으면 제가 연락을 받고 거기 가서 통역을 한다든지 번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업무를 좀 봐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벌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뭐 그렇게 아주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해서 경제적으로 아무런 부담감이 없으면 제가 자원봉사 활동도 하거나 하겠지만, 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일단 제가 제 가정이 있고 그래도 생활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경제 활동 해야죠.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생활을 못 하니까. 그렇죠. 살려고 하면 뭐 식비다, 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고정 지출, 그렇지 않습니까? 고정 지출비도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 뭔가 이러한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다 보니 지금 현재 최우선 순위가, 그렇죠, 자원봉사를 할 수가 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죠. 지금 자원봉사를 할 그런 체력적인 여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는 한의원에 가 가지고 제 어깨랑 목이랑 침을 좀 맞고 왔습니다. 이게 딱 3 분이에요, 3 분. 초반에 등록을 하신 분은 열 몇 분인데 정작 참여하시는 분은 3 명입니다. 아이랑 함께 수업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호응이 없어 가지고, 시대적인 상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어 공부를 굳이 해야 되나?'라는 것, 그리고 일본어에 그닥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전만큼 못합니다, 확실히. 이건 이제 일본 유학 가는 학생들이 줄어든 것도 좀 사회적으로 제가 봐도 확실히 다릅니다. 중국어에 비해서는 인기가 없죠. "중국어를 차라리 하면 안 될까요?"라는 그런 학부모님도 계시고, 일본어에 그닥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어에 그닥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일본어 배워서 뭐 하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일본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었다. 일본에 대한 관심 자체가 줄었다." 물론 일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건 아니죠. 뭐 여행을 가거나 하는 상은 역시 상위 랭크에 들어간 거는 항상 일본에 놀러 가고 싶죠. 해외여행 1 순위가 사실 일본이죠. 가깝고 비행기 표값도 싸니까. 첫 꿈은 제가 컸습니다. 3월 달에 일본어 다 같이 배워서 학부모끼리 모여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일본 여행도 갑시다. 어떻습니까? 좋아요. 기초 일본어 회화 정도는 배워 가지고 일본어 공부해서 한번 일본에 한번 가 봅시다."라고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님 모아 가지고 다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할 사람들끼리 있었어요. 의욕적이었습니다. 제가 뭐 금요일 오전에는 열일을 제치고라도 뭐라도 하지 않고 금요일 무조건 오전에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실에 가 가지고 일본어 공부하려고 했는데, 참석하시는 분들도 3 명밖에 안 되고, 그 3 분도 물론 개인 사정으로 못 오실 수 있죠. 그러는 게 또 제가 또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닌 게, 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애 엄마 입장에서 바쁜데 오전에 그렇게 참석하기도, 뭐 오전이든 오후든 하루 종일 바쁘죠. 가사 일, 아이 돌보느라 여러 가지 많이 힘든 거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아이 교육에만 신경 써도 빠듯한 시간에 본인분들 이제 동아리 활동한다는 게 참 그렇죠. 근데 확실히 학교 동아리를 보면은 배드민턴 동아리나 뭐 목공 동아리, 이런 여러 가지 뭐 뭘 만든다든지 함께 몸을 푼다든지, 앞으로 모르겠어요. 앞으로 뭐 탁구 동아리나 이런 것도 생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축구라든지 그렇게 몸을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행동들, 그런 건 이제 스트레스
또 풀 수 있고 참 좋은데,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학교에 학부모 동아리가 있는 학교도 아마 좀 드물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드물죠. 학교에 학부모 동아리가 있습니다. 시윤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학부모 동아리가 있어서 제가 다 같이 외국어 공부하자 싶어 가지고 일본어 동아리를 했는데, 정작 참여하시는 분은 3분 정도이고 학교 측에서도 그닥 관심도 없습니다. "아이고, 시훈이 아버님이 무슨 일본어를 한다고 그래요. 시훈이 어머님이 더 일본어를 잘하시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제가 전공자인지도 모르나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외국어는 원어민이 가르쳐야 그게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일본어니까 일본 사람이 가르쳐야 되고, 중국어는 중국인이 가르쳐야 되고, 영어는 그죠, 영어 원어민 교사죠. 뭐 캐나다 사람이든 미국인이든 호주 사람이든 어쨌든 영어권 국가의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일단 그래서 일단 학교의 선생님 자체가, 예, 인정을 안 하죠. "아이고, 시훈이 아버님이 무슨 일본어를 가르친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돼 버리니까. "시훈이 아버님이 무슨 통역을 한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됩니다. "한국 사람이 무슨 일본어를 가르치냐. 한국 사람이 무슨 중국어를 가르치냐. 한국 사람이 무슨 영어를 가르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무조건 원어민이 배워야 된다. 원어민 강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렇게 따지려면 배울 사람 아무도 없죠. 네. 일본어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어 배우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일본어 배우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일본어 공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작 참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외국어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본어 배우시는 분들이 참 없어요. 그 학부모님 일본어 강좌보단 차라리, 그쵸, 뭐 일본어를 좋아하는 부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어 만화를 좋아한다든지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든지, 그쵸, 그런 뭐 영화 드라마에 푹 빠져 있다든지, 뭔가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한 문화, 엔터테인먼트에 빠져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항상 즐기고 있는 사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노력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즐기는 사람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든 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그게 공부가 되지, 하기 싫은데 왜 합니까? 아니, 관심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관심 없는데 '한번 해 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일본어 공부 '한번 해 볼까.' 해서 그냥 들어오신 분들 보면 정작 일본 노래 한 곡, 일본 만화, 드라마, 영화 한 편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예. 그 참, 그니까 그냥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공부하는데 영어 팝송 한 곡 모르고 뭐 미국 영화 한 편도 안 보고 미국 드라마도 안 보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영어 공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영어 공부할 때는 사전 사 가지고 열심히 찾아보고 하면서 왜 일어 공부할 때는 사전이 없어요? 그럼 물론 휴대폰으로 찾아보면 되죠. 요즘은 이제 뭐 물론 종이 사전 누가 두꺼운 걸 들고 다닙니까? 휴대폰으로 찾아보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 단어 외울 때는 써야죠. 공책에다가 정해 놓고 뭐 외워야죠. 자꾸 써야죠. 써야 외워지지 않습니까? 안 쓰니까 못 외우는 거죠. 히라가나 못 외우겠어요. 안 쓰니까 안 외워지는 거 진짜. 안 쓰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일본어 공부 동아리의 앞으로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어 공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일본어 공부에는 좀 관심이 있습니까? 근데 관심이 있는데 정작 안 하시잖아요. 등록해 놓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정작 들어오신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시간이 안 된다는 거죠. 시간 안 되는데 억지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어 동아리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냥 일본어 공부 영상은 제가 따로 제작해 가지고 뭐 올린다든지 뭐 그런 방법 말고는 무슨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과 함께 일본어 공부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암기 과목이고 암기다 보니까 몇 번 자주 듣고 해서 외울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일본어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꼭 굳이 뭐 학부모 동아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으면 같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